경마는 과학이다. 최첨단 경마 분석 기법 그 총착력은 강타의 데이터 경마입니다. 경마는 과학이다. 최첨단 경마 분석 기법 그 총. 네, 안녕하십니까, 강타쌤입니다. 자, 2025년 10월 31일 금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녹화방송을 하는 거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좀 익숙해졌네요, 이제. 상당히 편하네요. 녹화방송을 하니까 또 편한 점도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지난주에 202.7배인가요? 207.2배인가? 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거를 빅토리 승부처로 적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역시 전문가는 적중을 해야만 많은 팬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경마의 전반적인 편성은 뭐 늘 하듯이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의외로 월말 경마로 구분이 될지 아니면 월초 경마로 구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그 금요경마도 배당이 좀 터지는 경주가 많고 매경주 이 복병마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한 금요경마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경마 승부처부터 공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부산경마 승부처는 2경주, 3경주, 6경주, 8경주, 그 다음에 제주교차 승부처는 5경주 하나. 자, 부산경마 승부처는 2경주, 3경주, 6경주, 8경주, 그 다음에 제주교차 승부처는 5경주 하나만 선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1경주가 많이 터지죠. 그 이유는 뭐냐면 2두 정도 보이는 인기만 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1-3착을 해요. 1-3착. 아니면 뭐 2-3착을 하던가. 그리고 여기에 배당마 하나가 복승 배당에 끼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당이 터지는 그런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 맞춰. 이 배당마가 뭔지를 맞히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세 방을 때리면은 뭐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저같이 삼복 단방으로 때리는 사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교차 1경주 이런 경주는 되도록이면 할 것도 많은데 왜 여기다 목숨을 거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자, 일단 6번 광해천합니다. 끌렸어요. 끌리면서 종반에 취임력의 2% 부족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용남이가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경주는 선행을 갈 것 같으면 아예 밀어주고 아니면 선입을 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의 생각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선행을 가도 되고 선입을 가도 되는 거니까 이 끌리는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끌릴 것 같으면 아예 선행을 가버리면 돼요. 밀고서. 그러면 말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뛰려는 의지와 습관을 갖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밀면 민 대로 나간다고. 그런데 나가려고 그러는 말을 잡아당겨서 제어를 해버리면 그 순간에 종반 탄력은 아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은 각용남이가 선행을 갈지 선입을 갈지 일단 처음부터 생각을 딱 정리를 하고 와야 되는 게 관건이다. 선입도 되고 저는 선행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6번 강해천하는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읽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자, 5번 영재산입니다. 자, 19주 만에 출전을 하는 공백기를 갖고 있는 휴양마인데 요번에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발주및 선행력이 우수해요. 그러면 앞에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선행도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에 붙어서 선입전개를 하는데 종반 큰 추진이 없으시도 취임력도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보이는 점으로 봤을 때는 6번과 5번이
상대적 우위를 보여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6번은 상대적인 충만감으로 읽어주고 싶고 후착으로서는 5번 영지신을 조금 강하게 봐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6번, 5번이 저는 기본 막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한 마리는 잠재력을 보유한 마필이 올 것이냐 아니면 보이는 인기마가 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능력대로 갈 거냐 아니면 잠재력을 비축한 마필을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경주는 커피 브레이크 타임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일경주입니다. 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근히 터질 수도 있다. 후착에서 터진다는 얘기죠. 후착 혼전. 충만은 있죠. 바로 이 8번 보령 울트라맨이란 마필입니다. 편성 자체가 신마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항상 신마 경주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능력 우수마대로 공략을 하게 되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다. 8번은 무조건 충마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11번 논스터버그라는 마필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번 2차 주행검사 때는 선행을 갔습니다. 선행을 가서 뭐 모래도 안 맞고 전혀 뭐 저항이 없이 그냥 나름대로 선전을 했어요. 이번에 선행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왜? 8번도 빠르고 4번도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못 가, 선행을. 그러면 선입으로 뛰어야 되거든. 그런데 1차 주행검사 때는 어땠냐? 발주도 안 좋고 선행력도 끌어내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행 불안의 요소를 안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선행을 간다면 모래 저항도 안 받고 옆에서 누가 찌그덕 거리는 것도 없으니까 11번 이 논스터버그 같은 마필들이 잘 뛰었는데 지난번 2차 주행검사 때는 만약에 옆에서 저항을 하거나 옆에서 찌그덕 거리면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11 같은 말은 게이트도 외곽이잖아. 그러니까 전적으로 봤을 때 불리한 요소가 너무 많어. 그런데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있어. 이런 말들은 안 보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8번이라는 나는 강축이 버티고 있지만 후착에서는 11번은 난 안 보고 싶은 말이니까 후착에서는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딱 제대로 능력 발휘를 해줄 수 있는 마필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하고 저는 11번은 가감하게 자르고 8번은 나름 강축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부산제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야, 2경주도 전 터진다고 봅니다. 전 터진다고 봐요. 일단 충마가 없어. 충마가 없다. 왜? 7번 캡틴맨이라는 마필이 팔리는데 이게 축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야,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 될 이유는 없거든요. 배팅권에서 뺄 말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지난번 경주 때는 취입력 측면에서의 거북등 상승을 보이면서 2착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고 요번에는 반대로 취입력에 하강을 하면 선행력의 양상을 보여주면서 나름 선전의 가능성을 내포로 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절대 아니다.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통으로 저도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충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충마냐? 아니 다들 예를 들어서 이경주가 팔리는 말들이 뭐 7번, 2번 이런 말들이 팔리잖아요. 그러면 7번도 불안하고 2번 소부 아이콘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다 인기마가 다 불안해. 그런데 다 불안한데 그리고 능력도 고만고만해. 그리고 아직까지 베스트 기량을 보여준 마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경주시 누군가가 변화된 걸음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거든. 그런데 내가 왜 굳이 7번, 2번 이런 인기만을 가져갈 이유가 뭐가 있어. 능력이 다 비슷한데.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라는 게 남들도 다 보는 말이고 하니까 이런 말들을 잡아놓은 거지 너만 뭐 용가리 통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쪽으로 추구하시겠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야 굳이 인기마가 다 불안한데 7번 2번 이런 마필들을 인정을 하고 굳이 내가 저 배당 단통으로 팔리는데 때려 죽여도 17번 2번으로 때릴 거냐 나한테 물어보면 난 안 때려. 난 10원 하나 안 때려. 그러면 왜 안 때리는데 7번 2번을 인정을 한다면서 인정을 하지. 하지만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난 얘네들을 완벽하게 인정을 못한다. 그러면 네가 누리는 충만은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놈은 그러면 안전하냐? 그러면 안전해? 그놈은 아닙니다. 안전하지 않지. 내가 누리는 충마도 안전하지 않지만 7번 2번하고 같이 불안하긴 하지만 배당의 메리트가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내가 7번 2번을 때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번 2번은 바닥에다 깔고는 가는데 대가리는 조금 안 팔리는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삼복으로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그러니까 경주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해던가 안 해던가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배팅을 할 경주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부산제 이경주입니다. 자, 오늘 강타쌤의 첫 번째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자,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이런 경주도 좋아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경주잖아. 그러니까 보여준 전력상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들은 인기마입니다. 당연히 얘네들이 인기마예요. 그런데 이번 경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육동구 성장마 경주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보여준 것은 미비하지만 이번 경시 보여줄, 즉 변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말은 누구냐? 그러면 이쪽에다 비중을 두고 싶다는 얘기야. 이쪽에다 비중을 두면 인기만 싸움이 되지만 이쪽에다 비중을 두면 이게 와장창 터진다는 결론으로 메이드가 될 수 있다. 왜? 확고하게 대가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편성은 5번, 7번, 6번, 8번이 이런 식으로 네 마리가 강하게 팔리잖아. 그러니까 충마가 없다는 얘기야. 고만고만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인기마들이 선전을 할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여준 전력상의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들이거든. 그런데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 왜? 얘네들은 다 아직까지 완성도가 부족한 우리 흔한 말로 좋은 말로 얘기하면 기복마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똥말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똥말들 편성에서 연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굳이 내가 똥말을 볼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런 말을 인기말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경주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딱 초점을 맞춰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저는 5를 뺐어요. 그리고 7번 크리스탈 물결은 인정을 하고 갑니다. 하지만 충만은 배당마를 축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인기마 중에서는 7번을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고 나머지 마필 2조도 완벽한 배당마로만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배당마 위주로 공략을 해서 고배당 단통까지 기대를 하는 삼복 3방을 때리는 그런 소주값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말이 누구냐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5번 8번이 나갈 것 같죠. 5번 강명이터하고 8번 청룡바람이 앞선 전개가 유력합니다. 그러면 능력마가 앞에 나가는 경주잖아.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야? 선행력 우수만 있고로 능력마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능력마 편성이네. 그러면 앞선에 나가는 말들이 능력마니까 단순히 선행 위주의 마필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 편성은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선행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뭐를 보여준다?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고로 5파는 인정. 한 마리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주. 자,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도로 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3경주입니다. 자, 오늘 강타쌤의 두 번째, 자, 마개부 승부처입니다. 자, 두 번째 마개부 승부처. 자, 딱 세 마리만 갖고 가겠습니다. 삼복 단방이죠. 세 마리로 하니까 당연히 삼복 단방이죠. 자, 그리고 삼쌍은 두 방이죠. 여러분들이 있잖아. 제가 딴 거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경마를 하는 목적이 뭐야? 돈을 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따려고 하면 돈을 딸 수 있는 배팅을 해야 되잖아. 그냥 맞히려고 배팅을 해서 돈을 딸 수 있을지 몰라더라도 그게 여러분들한테 재테크가 되는 돈이 돼요?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녹는 돈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맞춰도 돈을 따려고 하면은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야 되는 거야. 내 리스크는 안고 가야지 그게 적중이 됐을 때 큰 행운이 오는 거라고. 남들이 다 보는 삼성전자 사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사가지고 뭘 먹어? 남들이 다 이미 꼭대기에 꼭지가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거 사가지고 뭘 먹어? 하질 말아야지. 거기에 뛰어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남들은 슬슬 빠져나가고 있는데 돈 번 사람들은 돈을 이제 분할 매도를 하고 있는데 혼자 그걸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덥석 물어가지고 그게 뭐냐면 경마에서 매경주 맞추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 욕심이 한을 부르는 거야. 과유불급. 그러니까 그걸 버리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못 깨달아들어. 그거를 못 깨달으니까 맨날 경마에서 이는 거야. 그건 맨날 남 탓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아주 독사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끄떡을 안 해. 왜? 어떻게 하면 돈을 딸 것인가부터 고민을 하고 오신 분들이라서 절대로 흔들리질 않는다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은 절대 안 들어간다고. 근데 그래야 돈을 따죠. 돈을 잃지 않아야 돈을 따고 기회가 오는 거 아닙니까? 홀라당 다 이러고 에이 각다새 새끼 저돈 맞춰 맨날 이러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아, 나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뜻을 못 알아듣고 아직도 복승 배팅이나 하고 있고 맞히려고 경마하고 있고 20년 10년 이상 했으면은 그거 정도 깨달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 난 진짜 그 환장하는 거죠. 여기는 저는 단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때려주게도 이게 단방이라고 생각해. 그냥 한 마리의 변수가 있는 건데 그 말까지 해가지고 딱 3드로 해서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자, 일단 인기마 중에서는 5번 드루콤다를 가져갑니다. 자, 5번 드루콤다가 바로 저는 이 물음표예요. 얘만 오면은 난 맞춰. 얘가 올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지 얘만 오면 난 맞힌다요. 왜? 내가 생각하는 단방은 존재를 하는 경주야. 내 생각이니까 이게 틀릴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는 단방이 존재한다. 나는 이게 무조건 단방이다. 근데 5에 대해서는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이게 내 결심이야. 핵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번 마개부 승부처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쌍승의 대가리로 놓으면 여러분들 이런 거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팅에 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몫이라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번 딱 3마리 갖고서 한번 정승식 적중을 기대하는 부산 제3경주 마개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백날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자, 1번 명성불패 1000m에 첫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했죠. 거리가 늘어났을 때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필요 조건은 뭐야?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느냐? 최적 선입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선행력 우수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능력마냐? 그러면 늘어난 거리에도 버틸 수가 있겠지. 그게 필요 조건이야. 선행 갈 수도 있고 선입 최적 정예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필요 조건은 됐고 충분 조건은 뭐야? 늘어난 거리니까 추임력이 우수하냐? 늘어난 거리에 버틸 수 있느냐? 나는 추임력도 양호하니까 저는 1번 명성불패는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읽어주고 싶다.
자, 하지만 2번 캡틴 공주라든지 3번 철선녀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은 저는 안 봐요. 2번, 3번 이런 인기마들은 다 잘라버렸어. 온리 1번을 놓고 딱 3두로 압축을 해서 공략을 하는데 2두는 모두 여기에 4번 은하전설까지 가져갑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얘기를 할게요. 1번, 4번은 기본 막건으로 가져갑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얘는 받치는 막건이야. 여기 중간에 한 마리가 들어가. 그러니까 1번 이렇게 3쌍에 축이고 여기에 4번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 말이 배당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1번 명성불패와 4번 은하전설은 인정을 하고 간다. 자, 한 마리가 누구냐? 아까도 얘기했죠. 2번, 3번 같은 말 안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은 부산제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주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왜 어려운지 제가 얘기해 볼게요. 1번하고 2번하고 5번이 1번하고 5번은 마주가 같지. 마주가 같지. 그 다음에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연대야. 그러니까 이게 한몽택이라고. 1번, 2번, 5번이 한몽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 경주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이 대가리로 팔리잖아. 그러니까 1번, 2번 조합은 나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1번, 5번 조합도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2번, 5번 조합도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바닥에 깔고 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단통은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게 뺄땐 조합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럼 8을 대가리는 난 8 안 봐. 난 8을 안 본다고. 그러면 그럼 틀린 거잖아. 뭐 어떻게 맞힐 방법이 없는 거잖아. 그거 어떡하라고. 바로 그래서 이 경주는 절대적으로 어려운 경주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야? 1번, 2번, 5번을 무조건 바닥에다 깔고 가야 되네. 나는 왜 5번을 인정을 하냐면 백강렬 조교사는 마주가 같거나 동반 2두를 출전시키잖아. 그럼 지네 말이 안 가버려. 인기마가 안 가버려. 그리고 꼭 요런 거를 뒷바간다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백강렬이라는 사람이 읽고 있어. 또 뒷바가려고 그러지 네가. 네 하는 짓이 그렇지 뭐. 그러니까 뭐 일이 대가리 오는 게 당연한 건데도 이걸 못 일을 놓고는 내가 때려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배팅을 안 하면 안 했지 일 놓고는 안 해. 이런 경우는 조합상에 불안한 요소가 많잖아. 그러면 일을 놓고 안 할 거라면 그러면 1, 2, 5를 바닥에다 깔아놓고 충마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게 맞는 건데 충마에서도 인기마 파는 난 안 본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누가 축이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라. 졸라 어려운 경주예요. 못 맞춰. 자,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내가 분석한 테두리 내에서 이게 어렵다 싶다. 이건 배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정확하게 서야 된다고. 그리고 안 해야 될 경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놀러 왔냐. 경마에 뭐가 들어올지 알아.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또 끝나고 그러는 거지. 한올 서다 보면서 난 죽어야 돼. 난 살 필요가 없어.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유튜브 승부처. 자, 2번 황금전력이 팔리는데 나는 솔직히 2번 황금전력은 뭐 대가리도 올 수 있겠죠. 대가리도 올 수 있겠는데 일단 1000m에 첫 도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선행으로 왔어요. 그 이번에 선행 갈 수 있느냐인데 글쎄요. 난 뭐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난 선행을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왜? 안쪽에 1번 으뜸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또 9번 또리장군도 기본적으로 빠르고. 그러면 압박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지난번 경주 때 선취인이 모두 이빠이 끌어내면서 거의 최고 정점을 찍은 마필이 이번에도 선행을 간다면은 올 수가 있겠지만 취임력도 그렇고 선행력도 그렇고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낸 말이 이번에도 또 끌어낸다. 회의적이야. 난 그래서 안 봐. 난 그런 이유로 안 보는 거야. 1번도 안 봐. 왜? 9번도 안 봐. 어차피 1번, 2번, 9번이 선행을 가는 말들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어찌든 간에 지네들끼리 싸워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부러지는 전개가 되면 이런 애들도 당연히 못 온다라는 결론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난 1, 2, 9 같은 말들은 안 본다고.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 그나마도 인기마 중에서는 삼복 우당 대목이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지만 삼복의 바닥 정도에는 깔고 가야 되는 말이 아니냐. 고로 자 이번 경주의 충과는 실질적인 능력말을 축으로 놓고 그 다음에 단통은 완벽한 배당말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인기마 중에서는 삼복 우당 대목을 가져가고 나머지 한 마핀도 능력말을 가져간다. 그래서 제대로 된 중고부당 단통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유튜브 승부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유일한 승부처예요. 자, 다음은 부산지 5경주로 갑니다. 이 경주는 후차게 바닥에 삼복으로 깔고 갈 수 있는 삼두는 메이드다.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깔고 가는 그 중에서 이제 한 마리를 고르려면 9번 닥터 솔라 같은 마필들은 가져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경주의 충마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경주인데 4번 M번이라는 마필과 10번 바벨 트로페오가 팔리는 경주예요. 그런데 그러면 4번, 10번 이렇게는 안 들어오냐? 안 보고 싶어. 들어올 수 있겠지. 안 보고 싶어 나는. 안 보고 싶다고. 4번, 10번 이 조합은 안 보고 싶다. 난 얘네들은 따루국밥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얘가 부러지든지 얘가 부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부러지는 그림이지 4번, 10번 메이드로는 난 안 보고 싶은 경우야. 후착에서는 후착 3마리는 3두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아까 9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4번을 가져갈 거냐 10번을 가져갈 거냐인데 용어 상박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4번 같은 마필은 사실상 근간 공백 이후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선행력 측면에서나 취임력 측면에서 발군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근간의 행보가 워낙에 좋은 마필이고 자 외곽에 있는 10번 바벌 트로페오는 근간의 능력에 다소나마 정체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행보로만 보면 얘가 대가리야. 그런데 얘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또 능력과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이 되어 있거든. 그러면 편성이 워낙에 약한데 이 편성에서 못 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4번을 대가리로 놓고 때려야 될지 10번을 대가리로 놓고 때려야 될지 이거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경주다. 그러니까 4를 대가리 놓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10번이 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 4번은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은 거고 얘는 근간의 능력이 정체된 모습을 보여준 게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마필인데 4번, 10번 중에서 누가 올 거냐.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4번, 10번 조합은 난 안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어렵습니다. 자, 일단 2번 항해하고 10번 청룡시대가 팔리죠. 얘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거북등 패턴을 갖고 있고 근간 4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전개로 보면 2번이 선행을 갈 수 있고 능력으로 보면 10번이 안정적인 전력이라서 누가 보더라도 2번, 10번은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2번, 10번을 바닥에다 깔고 가보고 싶은 경주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고 싶지가 않다. 왜? 자, 2번 항해 같은 마필도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 선취입력 모두 베스트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나서서 1순을 했는데 과연 이번에도 1순을 할 수 있느냐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얘가 부러져 버리면 2번이 부러져 버리면 선행을 가서 직전 경주가 자기 능력의 정점이었다면 조정 하강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부러지는 그림을 그리면 전체적으로 선두권이 몰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 2번이 가는 조로 가버리면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어찌됐든 2번, 10번은 인정을 하고 가는 막권이긴 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경주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접근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2번이 가는 조면은 뭐 아크 같은 마필이나 뭐 이런 마필들이 볼 수가 있는 말이잖아. 인기 조합에서는 2번, 9번을 세게 봐야 되는 조합이잖아. 그런데 2번이 부러지는 그림을 그려준다면 10번 청룡시대를 필두로 해서 취평 마필들도 득세의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주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포지션을 잡을 거냐 이쪽으로 포지션을 잡을 거냐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제가 설명하는 거는 전부 다 이해를 하신다면 그분은 그래도 경마를 좀 잘하시는 분이고 짬밥이 좀 되신 분이죠. 근데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상황 정리가 안 되고 저한테 문자 신청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기로 이렇게 맞춰주는 복승하는 예상가 전문가한테 가시면 돼. 그러니까 제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하시면 되는데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4번 파차마마, 5번 윈드 에이블, 그 다음에 뭐야? 2번 닥터 카렌. 얘네 3두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에요. 여긴 재테크 승부처인데. 자, 재테크 승부처입니다. 부산 6경주는 재테크 승부처.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거부터 얘기하네. 4번, 2번, 2번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거든. 그럼 얘는 선행을 가야만 그래도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내고 얘네는 선입을 서는데 뭐 별 볼 일 없고 5번 같은 경우도 선행 선입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얘도 선행시예요. 그러면 4번, 5번이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편성이라는 얘기야. 근데 대가리로 팔리는 건 4가 대가리 팔려. 그런데 여기에서 뭐 4번, 3번, 6번, 5번 이런 식으로 팔리거든. 이게 4강 구도인데 4번하고 5번은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말이고 3번하고 6번은 전형적인 취임마예요. 그러니까 4번, 5번은 메이드가 될 수 있는 조합이지만 4, 3, 6 이런 식의 메이드는 사실상 극단적이잖아. 하나는 선행을 가면만 베스트고 얘네들은 바닥 취임마들인데 4, 3, 6이 대끼리로 팔린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 이경주는 뭐가 똥탕마가 하나 있단 얘기네. 4번, 5번 조합에 승부를 날 거냐 3번, 6번 조합에 승부를 할 거냐 이 부분부터 캐치가 돼야 되는 경주야. 그러면 4번, 5번에 따른 똥탕마 한두가 있어야 되는 거고 3번, 6번에 대한 똥탕마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승부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너는 어느 쪽이냐? 난 이쪽이야. 그래서 고배당까지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 무슨 승부처야? 재테크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주 7경주입니다.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지리산이 은근히 세죠. 뭐 입상은 못했어도 굉장히 세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상대적인 충만이죠. 이 편성에선 뭐 선행도 갈 수 있고 선입도 되고 종반 탄력도 양호하니까. 그러면 8번을 축으로 상대적인 축으로 인정을 한다면 전체적인 레이스 흐름은 빠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선두권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경주거든. 그러면 선두권이 강하다라고 본다면 선행선입형 마필들이 득세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8번은 예를 들어서 상대적인 축마로 인정을 한다고 얘기했으면 선두권이 빠르다면 1번 마마골드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인정을 해요. 8번, 1번에 인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2번 장타 체감 같은 말들은 안 보고 들어간다. 즉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접근해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부산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건 뭐 3파전입니다. 자, 7번 캐리안 베이에 뭐 10번 어하등등 이런 마필들 뭐 당연히 중심이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선행 갈 거고요. 얘가 따라가는 전개하겠죠. 그러니까 7번, 10번의 안정적인 막권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8경주로 넘어갑니다. 이 경주는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5번 동백여신이 강력한 대가리로 팔립니다. 자, 5번은 뭐 사실상 능력상의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니까 또 기본적인 선취입이 된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5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간 두 번의 경주가 모두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연속 2차게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행보가 좋은 말은 아니야. 왜? 선행력의 하강을 계속 보여준다는 얘기는 지금의 컨디션이 좋은 컨디션이 아니라는 얘기고 강수환이가 그런 식으로 말을 모르면 언제든지 이놈은 빠다리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는 5번을 대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빠다리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5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얘는 추입형 강자잖아. 그래도 어찌됐든 추입형 강자잖아. 그러면 얘하고 비슷한 4번 원동이트도 추입형 강자예요. 그러면 이 편성에서 추입형 강자로 볼 수 있는 애들은 얘네들이야. 그런데 얘가 축으로 팔려. 그러면 얘를 이기려고 할 것 같으면 얘네들은 추입형 강자들인데 얘네들을 이길 것 같으면 어떤 말이 이길 것 같아? 앞에 가거나 선입형 강자들이 이길 것 같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편성에서 앞선을 나가거나 선입형 강자가 누구냐. 그 두 마리 중에 하나를 축으로 놓고 그 말을 단톡으로 때리고 5번, 4번 같은 마필들을 바닥에다 깔고 공략을 하면 된다. 그런 핵심을 갖고 있는 경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은근히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자, 부산제 8경주 오늘 강타쌤의 마지막 승부처 빅토리 승부처입니다. 자, 아예 그냥 축 자체를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만을 놓고 때릴 겁니다. 11번 그레이트보이, 12번 챔프고입니다. 이렇게 마번은 10원 하나 안 사는 막권이야. 그리고 10번 프라임캔도 되는 말이에요. 10번 프라임캔도 되는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3강으로 팔리잖아. 근데 저는 얘는 좀 덜 보고 이 두 마리를 인정을 해. 11, 12는 바닥에다 깔아놨어. 야, 그러면 11, 12를 바닥에다 깔고 가는데 얘네들은 인기 많단 말이야. 그리고 저는 8번 무등산도 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번 빅토리 승부처에 11번, 12번, 8번을 너는 바닥에다 깔고 가겠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가리가 누구냐? 축마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10은 내가 안 본다고 얘기했죠. 그럼 축마가 누굴까요? 이렇게 때리는 승부처가 바로 이번 빅토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타쌤이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 모든 분들이 대승을 하시기 바라겠고 저 역시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충성! 자,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물러가겠습니다. 경마는 과학이다. 최첨단 경마 분석 기법 그 총착력은 강타의 데이터 경마입니다. 경마는 과학이다. 최첨단